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액이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얼어붙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서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 진열대 한쪽에 설 명절 과일 선물 세트가 놓여 있습니다. 산지 직거래로 가격을 낮췄는데도 사과와 배 한 상자 가격이 각각 1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조사 결과 배와 귤은 1년 전보다 각각 27%, 20% 넘게 올랐습니다. 채소값도 부쩍 올라 무엇 하나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요 설 성수품인 배추는 1년 전보다 70%, 무는 89% 급등했습니다. 물가가 좀 안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비싼가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그거 비교하면 비싸죠. 전에는 한 4만 원 했다면은 이번에는 한 7, 8만 원? 그 정도로 체감하고 있어요. 궁여 지책 끝에 여러 과일을 넣어 가격대를 크게 낮춘 선물 세트도 내놓았지만 운영비에 물류비가 크게 올라 마트 형편도 넉넉지 못한 상황입니다. 불경기니까 매장 매출은 또 거의 고정이나 아니면 좀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고정비하고 물류비만 한 40% 정도 상승을 하는. 이 같은 물가 상승에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른바 카드 대란 사태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겁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오는 27일 설 연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 등으로 연초 물가 상방 압력이 큽니다. 또 강릉시의 경우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468억 원을 조기 투입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경제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지금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같은 그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그 지원책을 확대를 해서.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 심리지수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025년도 K리그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강원FC는 개막 첫 주 대구 원정 경기를 치른 뒤 2월 23일 오후 4시 30분 춘천에서 포항과 홈 개막전을 벌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2025 시즌 K리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팀 강원은 개막 첫 주인 2월 16일 대구 원정을 떠납니다. 지난해 개막 이후 4경기에서 3무 1패를 기록하던 강원은 4월 3일 대구를 3대0으로 꺾고 첫 승을 거둔 뒤 상승세를 탄 기억이 있습니다. 홈 개막전은 2월 23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구장에서 포항을 상대합니다. 포항은 지난해 11월 23일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양민혁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던 팀입니다. 강릉 팬들은 리그 20라운드가 치러지는 6월 21일이 돼야 드디어 홈 개막전을 만나게 됩니다. 강원FC는 6월 21일 저녁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구FC와의 리그 20차전을 시작으로 남은 경기를 강릉에서 치릅니다. K리그 일정이 발표되면서 강원FC도 2025년 시즌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천과 강릉 홈경기장에서 모두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시즌권은 500개 한정 판매했는데 발매 개시 1시간도 안 돼 모두 팔렸습니다. 춘천 홈경기 시즌권과 강릉 홈경기 시즌권의 경우 강릉 시즌권이 조금 더 비싼데 그 이유는 경기 수 차이에 있습니다. 정규 시즌 홈경기는 춘천 9경기, 강릉 8경기인데 가을에 열리게 될 스플릿 라운드와 코리아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경우 홈경기가 모두 강릉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경기와 일부 코리아컵 홈경기 입장권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강원FC는 지난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홈경기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지금 프리미엄 시즌권을 500장 한정으로 오픈을 했는데 한 45분 만에 다 판매가 되기도 했고, 이제 그에 부응하는 행사나 이벤트 등을 기획해서 팬분들께 즐거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놓고 강릉시와 춘천시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선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정 같은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거지, 다른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이런 그 단체, 우리 지자체에서도 더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강원FC가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 올해도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동화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경찰이 원주시청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모 도의원이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와 회계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6,600만 원이 투입된 중앙시장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 도의원이 특정 업체가 농공단지 입주 조건으로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일부 정황이 확인되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모 도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청에 이어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상하수도 사업소를 시작으로 비서실과 총무과, 여기에 이번 수사와 유사한 시의원의 직권남용 관련 압수수색까지 원주시정이 계속해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행정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수사들의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인근 렌탈숍들이 스키 강습료와 장비 대여료 등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은 오히려 가격 경쟁에 나선 신규 업체를 불법 업체라고 비방하고 담합한 가격이 균일가, 정찰가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스키 강습료가 하나같이 1대1 15만 원, 2대1 18만 원, 3대1 21만 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스키 강습을 겸하는 강원도의 한 스키장 인근 렌탈샵들이 올린 가격인데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기존 렌탈샵들이 협회를 형성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만 강습과 렌탈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습 문의에는 오히려 담합된 가격을 균일가, 정찰제라며 당당하게 자백하기도 합니다. 여기 전체가 다 15만 원이시고 더 싼 데는 아마 공식 업체가 아니셔서 제가 다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협회에서. 가격 경쟁을 하려는 신규 렌탈샵에 대해선 허가 없이 강습을 하는 불법 업체라는 비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부 업체 13만 원 이렇게 올라온 업체도 있는데 거기는 업체가 아닌 불법 강습 업체니까 조심하시고. 그 업체는 강습 정식 업체도 아니고 스키장 공식 업체도 아니고 불법 업체다. 결국 저희 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손님들이 들었을 때 그거는. 실제 렌탈샵 협회 회의 녹취록을 보면 이런 담합은 강습료뿐 아니라 장비 대여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렌탈을 5,000원씩 올리자는 제안에 난 좋아, 콜, 여기는 땡큐지 하고 화답이 나왔고, 작년에 올려서 솔직히 괜찮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좋았다는 말과 함께 다수의 참석자가 웃음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담합 의혹에 대해 협회 측 관계자는 일체의 담합 행위는 없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영향으로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각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가격이 다른 업체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회원사들의 최저가격 준수 강요를 담합 행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 인근 렌탈샵들에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렌탈샵 업체들의 전방위적인 담합 의혹이 불거진 만큼 공정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이 지역 주도로 전환되면서 강원라이즈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대학 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연간 900억 원, 5년간 4,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도는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미래차, 푸드테크, ICT와 연계해 18개 시군 특성화 발전 계획,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조성, 대학의 맞춤형 인재 양성, 강원형 핵심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2025년 강원라이즈 시행 계획을 수립해 3월 중 사업 공모에 들어가 4월까지 선정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강릉 시네마테크가 정동진 독립영화제 예산 7천만 원과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형 예산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연대 성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네마테크는 1차 연대 서명에 모두 86개 단체와 3,574명의 개인이 참여한 가운데 연상호, 임순례, 문소리, 양익준 등의 영화인들도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 유행 시기 예산 지원이고 신협극장 운영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돼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강릉 시네마테크는 코로나 유행 이전부터 예산 지원이 있었고 사업 내용과 예산 사용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동해시가 과거 영동 지역에서 영서 지역으로 소금을 나르던 주요 길목인 동해 소금길을 지역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합니다. 동해 소금길은 동해 삼화부터 정선 임계까지 총 길이 18.7km를 연결하는 길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책로 등이 조성됐습니다. 동해시는 동해 소금길 조성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았다며 대유행이 종결된 만큼 2027년까지 모두 7억 원을 투입해 관광객을 유입할 홍보 마케팅 등을 새롭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5월 강원도민체전과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 음식점 32곳과 숙박업소 11곳이며 지원 한도는 업소 한 곳당 소요 비용의 80%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일반 음식점의 입식 식탁 설치와 조리장 배수 환기시설 개선, 외벽과 간판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침대 일부 교체, 복도 계단 조명시설 정비 등입니다. 영동 지역 문화유산 5개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고성 화암사에 있는 목조 약사 열애 좌상과 지장 시황도, 치성광 열애 회도를 18, 19세기의 불사 연구와 강원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의 화풍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동해 만제 홍락섭 전정류는 영동지방 근현대 서화가의 인맥과 활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양 낙산사 홍련암 목조 보살좌상은 17세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태백시가 탄소 중립 실현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태백시는 버스 운수업체에 모두 3억 6,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4대를 도입하고 지역 노선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올해도 6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전기 저상버스 7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전기 저상버스 도입으로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선 지역 산림 4곳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정선군 화암면 일대 산지 4곳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구역으로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은 토사와 암석의 절개 부분이 풍화작용 등으로 낙석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질 때 예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해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도 수능형 문제지 자체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110명의 중등교사가 참여해 수능과 동일 형태의 문제지를 제작했는데 도내 고등학교 115곳 가운데 83.4%인 96곳에서 문제지를 신청해 28곳에서 평가를 시행했고 23곳은 수업시간 활용, 45곳은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문제지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은 체감 효용성 높음 29.63%, 보통 46.42%, 낮음 23.95%였고 교사는 체감 효용성 높음 61.33%, 보통 34%, 낮음 4.67%로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실제 출제된 수능과 유사도를 도출한 결과 전체 28.1%가 유사도를 보였고 높음 18개, 보통 32개, 낮음 34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은 올해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에 참여할 중등교사 연구회를 모집하고 있으며 2월 마지막 주 연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항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올해 보육사업에 2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속초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와 수당 등의 156억 원,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 개선 수당 등 86억 원, 어린이집 운영에 17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